네, 이번 시간은 박성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평론가 박성훈입니다. 네, 자, 오늘은 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지난주에 75주년 광복절에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온 나라가 다시 코로나로 시름을 앓게 됐는데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그 경과와 2차 팬데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이 참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 그동안 또 우리가 코로나 확산을 잘 막는 그런 모범 케이스로 또 전 세계가 한국형 K 방역 모델을 벤치마킹해 왔는데요. 자, 그런데 이번 광복절 집회로 이 공든탑이 한 번에 무너지는 모양새가 됐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국민적으로 공분이 엄청납니다. 네, 코로나 재확산의 중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 건 물론이고요. 또 이 사태를 이끈 주범으로 지목되는 정광훈 목사, 그리고 집회를 허가한 판사까지 책임론이 빗발을 치고 있죠. 네, 이 전 목사에 대해서 보석을 취소하고 이 재구속을 촉구하는 청원, 또 이 집회를 허가한 판사의 탄핵을 요구하는 그런 청와대 청원에도 뭐 수십만 명이 이미 동의를 했잖아요. 네, 그 당연한 결과입니다. 정광훈 목사는 북한에서 자신의 교회에 바이러스를 쏟아부어서 테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실상을 보면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바이러스를 쏟아부은 테러를 한 셈이거든요. 온 국민들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시기에 찬물을 부어도 유분수지 정말로 몰지각하고 몰상식한 행동을 한 겁니다. 절대로 그냥을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일이죠. 네. 자, 이 판사 같은 경우에는 뭐 나름대로 집회를 허가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 집회가 한 100명 정도로 뭐 비교적 소규모고 또 이 집회 시간도 뭐 신고한 것보다 뭐 짧게 끝날 걸로 예상했다. 뭐 이런 이유로 이번 집회를 허가했다고 하던데요. 원칙적으로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신중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쭉 이어진 전례가 있잖아요. 보수단체나 기독교 단체가 집회를 하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대규모로 운집할 거라는 거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런 판단을 내렸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서울시도 앞서서 실제 집회 시간이나 인원수가 다를 수가 있고 또 소규모 집회라고 하더라도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면은 대규모 인원이 모일 수가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집회를 허가하면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딱 서울시의 말대로 된 거죠. 네. 이렇게 서울시가 뭐 그 정도로 말을 했는데도 허가를 내줬다면 이 판사가 책임을 좀 면하기는 어렵겠군요. 근데 아마 그 책임을 면할 걸로 보입니다. 본인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이렇게 하면 그만이니까요. 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건만으로 판사를 탄핵까지 시키기는 어렵겠죠. 대신에 사안이 워낙에 중요하고 또 파장도 크다 보니까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겁니다. 그 판사가 판사를 계속 하든지 아니면 변호사로 개업을 하든지 나중에는 코로나 확산에 일조한 사람이라는 그 낙인이 계속 붙어서 따라다니게 되겠죠. 네. 자, 그럼 이번 사태의 중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 어떤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까? 여전합니다.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반성은 없고 또 정부에 대한 비방, 흑색선전만 하고 있죠. 얼마 전에도 정광훈 목사하고 또 사랑제일교회 이름으로 보수 일간지에 그러니까 조중동에 전면 광고를 냈습니다. 정부가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여단체한테 과도하게 검사를 강요하고 있다면서요. 또 관련 집단의 확진자 수를 늘리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죠. 네. 이 애초부터 광화문 집회에 코로나 확진자가 참가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아닌가요? 자, 이 정부는 이전부터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 주변인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한국식 방역 모델이잖아요.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 확산을 막는다는 관점에서는 그게 세계적으로 칭찬을 많이 받았죠. 이 사랑제일교회 신자들로서는 이전부터 반정부 집회를 해왔는데 유독 이번에는 왜 이러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어요. 이전까지는 반정부 시위, 반정부 집회였다면 이번에는 반정부가 아니라 반대한민국적인 행위가 돼버렸거든요. 네, 이번 집회 이후에 이 코로나19 감염이 불특정 다수로
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 걸 보면서 이 국민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사랑교회 측에 이 좀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당연히 청구를 해야 됩니다. 사실상 그 집회 참석자들이 코로나 전파 가능성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저는 당시 집회 현장을 실시간 유튜브 방송으로 봤는데 이 참석자들이 하는 말이 코로나는 정부에서 지원의 허상에 불과하다. 자신들은 안 걸린다. 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 정광 목사는 그 이전부터 질병은 하나도 안 무섭고 자신은 하루빨리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코로나로 확진이 되니까 바로 입원부터 합니다. 그게 실체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들어가는 세금을 과연 선량한 시민들이 내야 하나? 뭐 당연히 반대 여론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자, 그런데도 뭐 일부에서는 이 세금 같은 경우는 뭐 결국 국민들의 목숨과 또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돼야 한다. 또 이런 입장도 있잖아요. 뭐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귀한 세금을 낭비해서 거덜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세금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종교인이 전면에 나서서 정치적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도 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종교인은 정치적 발언을 못하도록 하는 법이 있어요. 네. 이 표현의 자유란 게 있는데 종교인이라고 해서 뭐 이런 정치적 발언을 또 못하게 한다면 이 자유민주주의 또 이념에는 조금 반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자유에는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가 필요한 거죠. Freedom is not free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종교인은 한국에서처럼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처럼 자유로운 나라에서조차도 세금도 내지 않는 종교인이 정치적 표현을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막아놓은 거죠. 네. 이 자유를 누리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저는 이해되는데 자, 그렇다면 국민으로서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면 권리 주장도 해서는 안 되겠다. 뭐 이런 맥락으로 이해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뭐 명절 때 집안일을 하나도 안 돕는 사람이 뒤늦게 나타나서 나물이 짜다는 둥, 뭐 제사상이 초라하다는 둥 이런 말 하면 정말 짜증이 나겠죠. 네. 또 뭐 군대 면제받은 남자가 우리 국방이 이런 문제가 있다, 저런 문제가 있다 하면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나서야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의무는 면제받고 의무는 안 하면서 권리만 주장한다면 그거 너무 모렴치한 짓 아닙니까? 네. 자, 그런데 이 우리나라에서도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그걸 제한한다는 게 좀 흥미롭긴 하네요. 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보수 기독교 단체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정부 시위를 해오고 있는데요. 항상 하는 말이 정부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을 속이는 나라들도 많이 있죠. 그러면 우선 정부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따져보고 또 알아봐야 할 거 아닙니까? 판단이 애매하면은 외신 같은 데도 또 찾아보면 되는 문제고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외신 같은 경우는 뭐 비교적 이권이라든지 권력 관계를 떠나서 좀 공정하게 보도를 하는 경향이 또 많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오로지 믿는 거는 자신이 뭐 믿고 따르는 목사의 말, 또 극우 유튜버의 말, 이런 것만 맹종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그런 사람들도 뭐 사고나 표현 방식만 다를 뿐이지 나라를 뜨겁게 사랑하는 애국자다, 뭐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은 애국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설마 뭐 의도적으로 뭐 바이러스를 퍼뜨리게 했겠습니까? 지금 벌어진 일은 대한민국의 심장이자 또 중심부인 서울, 광화문에 생화학 폭탄을 터뜨린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전국에 확산을 시키고 있고요. 정말 몰랐을까요? 그렇다면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 뼈저리게 사과하고 깊이 반성을 해야 되겠죠. 뭐 응분의 책임도 져야 될 거고요. 그런데 그런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이 정부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바이러스를 퍼뜨렸다, 이런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이 울산에서도 광화문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이 코로나 지금 확진 판정을 받은 시민들이 나오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우면서도 이 좀 분통이 터지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외신에서는 지금 우리 코로나 재확산 현상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동안 대한민국 방역이 세계적으로 워낙 유명세를 탔잖아요. 네. 그래서인지 뭐 전 세계 외신들도 광화문 집회, 그리고 정광훈 목사, 또 코로나 재확산에 대해서 시시각각 발빠르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높다는 뜻인데요. 뭐 재밌는 거는 댓글 반응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겠죠. 어떤 반응을 네. 보이고 있습니까? 외국에서도 우리 방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알고 있더라고요. 한국은 하루에 뭐 3, 400명만 발생해도 저 난리냐. 저 인구에 저 정도 발생이면 정말 잘하고 있는 거다. 어차피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쓰기 같은 게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진정될 거다. 이렇게 우리보다도 오히려 더 우리를 낙관적으로 보는 시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그동안 이 외신 등을 통해서 이 우리 K 방역이 또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어서 그런진 몰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방역 잘한다더니 결국은 뚫렸네. 이런 반응이 많을 줄 알았는데 좀 정반대의 반응이네요. 네, 그 일본 우익들이 아니면 그렇게 우리를 삐뚤어진 시각으로 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한국처럼 방역을 잘하는 나라까지도 코로나를 통제 못하면 이 지구상에 코로나를 막을 수 있는 나라가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정말 끝장이다. 이렇게 공포에 질린 반응도 일부 있었습니다. 네. 그동안 이렇게 우리가 잘 해왔는데 지금 이 상황이 닥치고 나니까 더더욱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일본의 아소다로 부총리는 일본이 민도 레벨이 높아서 사망자가 적다. 이러면서 한국하고는 비교하지 말라는 막말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뒤로 일본에서는 민폐 유튜버가 코로나에 걸린 상태에서 마스크도 안 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구속이 되는 일도 있었고요. 또 코로나는 감기다. 마스크는 필요 없다. 이러면서 마스크도 하지 않고 지하철 타자는 운동도 벌어져서 세계적으로 비난과 또 비웃음을 사기도 했었죠. 네, 이 코로나는 감기에 불과하다, 마스크는 필요 없다, 이런 말들은 이번 광화문 집회에서도 나온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상하게 우리 보수 집회에서는 일본의 극우 세력들의 주장이나 황당한 발언들을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창피한 일이죠. 광복절 날에 광화문 광장에서 일장기를 흔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날 광화문 모습을 보니까 마스크를 내리거나 안 쓰는 건 기본이고 그 북적거리는 데서 판을 벌려놓고 싸운 음식들 같이 나눠 먹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네, 이 일본 극우 세력들이 그 장면을 봤으면 굉장히 좋아했겠네요. 역시 한국은 민도가 낫다 이러면서 낄낄대면서 비웃었겠죠. 근데 지금 일본은 우리한테 신경을 쓰고 어쩌고 할 상황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 넘게씩 나오고 있고요. 또 홍수 피해는 아직 복구를 못한 상태입니다. 또 올림픽은 거의 물 건너가는 분위기에다가 지금 경제까지 폭망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 시국에 아베 총리도 건강이 상당히 안 좋다는 소식이 들려오던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나라가 적골이면 총리가 나와서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진두지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프다고 콕 박혀가지고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의 건강 상태는 기밀 사항인데 언론에서는 오히려 아베의 건강이 안 좋다, 아프다 이런 걸 적극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아베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언론을 이용하고 동정론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말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네. 일본이나 우리나 올여름은 참 힘든 여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감내하며 이런 성과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누가 무슨 이유에서 이런 짓을 벌인 건지 명명백백 밝혀내서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겁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성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